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참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월드 쇼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라 단지.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들리는 베트남어 노랫소리가 있었답니다. 노래의 주인공은 올해 33, 베트남에서 온 김린이었어요. 리는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빨랫감을 만지작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메모지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또 김치 맛이 이상하더라. 한국 음식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냐. 결혼 3년 차. 리는 한국어를 배우고 김치를 담그고 시댁 명절 음식을 익히느라 손톱 밑이 터지도록 애썼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박정숙 씨의 눈에는 언제나 부족했죠. 리네 남편 민수는 중견건설회사 차장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늘 침묵했습니다.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 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파트 초인종 소리에 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린이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정숙 씨는 현관에서부터 냄새를 맡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또 이상한 냄새 나네. 베트남 음식 해 먹었어? 아니에요. 그냥 저녁은. 거짓말하지 마. 코가 다 막혀. 여기가 베트남이야, 한국이야? 정숙 씨는 부엌으로 직행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찬장을 뒤지고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확인했죠. 마치 며느리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을 관리하듯이요. 민수는 어디 갔어? 회사에. 야근이에요. 쯧쯧. 남편도 제대로 못 챙기고. 그러니까 애도 안 생기는 거 아니야? 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었죠.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전부 린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너네 나라 애들은 우리나라 와서 애나 낳으려고 오는 거 아냐? 그것도 못하면 뭐 하러 왔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정숙 씨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 뭔가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표현은 엉뚱한 방식으로 나오는 거요. 그날 밤 리는 침대에 누워 베트남에 계신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엄마. 화면 속 엄마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걱정시킬 수 없어서 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린이 한국에 시집 온 건 사랑 때문이었어요. 민수를 베트남 여행에서 만났고 2년 연애 끝에 결혼했죠. 민수는 다정했고 린의 가족을 존중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부터 정숙 씨의 태도는 싸늘했답니다. 아들아, 정말 네 여자랑 결혼하는 거 후회 안 해? 식장 대기실에서 정숙 씨가 민수에게 속삭인 말이었죠. 린은 그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하지만 민수를 사랑했기에 시어머니를 감동시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는 시장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재료로 갈비찜을 만들어 드리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시장 아주머니들은 린의 서툰 한국어를 듣고 웃었지만 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갈비 좋은 거로 주세요. 어머, 이쁘니. 시댁 음식 해드려? 착하네.
리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미묘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미운데 걱정됐어요.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또 혼날까봐 두려웠죠. 집에 돌아와 리는 4시간 동안 정성껏 갈비찜을 끓였어요. 간장 농도를 3번이나 확인하고 인터넷 레시피를 스마트폰으로 수십 번 체크했죠. 손끝에서 고추 냄새가 배어나올 때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갈비찜 만들었어요. 리는 밝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정숙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죠. 식탁에 앉은 정숙 씨는 갈비찜을 한 입 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너 이거 간장 뭐 쓴 거야? 시장에서 사온 진간장이요. 진간장? 우리 집은 양조간장 쓴다고 몇 번을 말했어. 귀가 있어. 장식이야? 리네 손이 떨렸습니다. 간장 종류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 기쁜데 슬펐어요. 시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애썼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게요.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엔 꼭. 다음은 없어. 넌 맨날 다음엔이야. 3년이 지났는데 뭐가 달라진 게 있어? 정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민수한테 말해.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 내가 제대로 된 음식 먹여줄게. 문이 닫혔어요. 아파트 복도에 정숙 씨의 구두 소리만 뚜벅뚜벅 울렸습니다. 리는 식탁 앞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쏟아졌죠. 왜 나는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할까? 왜 나는 한국 며느리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온 여자일 뿐일까?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왔어요. 린, 미안해. 엄마가 또 그랬어? 응. 조금만 참아. 엄마도 나이 드시면 나아질 거야. 리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원망스러웠습니다. 민수 씨, 나 언제까지 참아야 해? 기나, 3년이야. 3년 동안 나 정말 열심히 했어. 한국어 배우고, 음식 배우고, 명절마다 어머니 집 가서 설거지하고. 그런데 어머니는 날 한 번도 며느리로 안 봐.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이 없었죠.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리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런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는 세기도 힘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리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베트남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언니, 나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친구는 린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리나, 이혼 생각해 본 적 없어? 있어. 근데 민수는 좋은 사람이잖아. 좋은 사람인데 너를 안 지켜주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았어요. 민수는 좋은 사람이지만 린을 지키지 못했죠. 카페를 나온 린은 한강 산책로를 걸었어요. 가을 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고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죠. 문득 베트남이 그리웠습니다. 엄마가, 동생들이, 후덥지근한 날씨와 오토바이 소음까지도요. 나 왜 여기 왔을까?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죠. 리나, 빨리 병원 와. 엄마가 쓰러지셨어. 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어디 병원이야? 강남성 모병원 응급실, 빨리. 린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미웠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걱정됐어요. 이상하게도요.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수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였죠. 민수 씨, 어머니는? 지금 검사 중이야.
뇌출혈이래. 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뇌출혈?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린도 알고 있었어요. 2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보호자분? 네, 저요. 민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혹시 환자분이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린도 마찬가지였죠.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오랫동안 불안정했던 것 같고요. 의사가 가고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린과 민수는 교대로 병실을 지켰어요. 정숙 씨는 중환자실에 누워 여러 개의 튜브와 연결되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순간 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지?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인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숙 씨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뇌 손상 때문이었죠. 의사는 재활 치료를 하면 천천히 나아질 수 있다고 했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쉬고 병원에 상주했어요. 린은 집과 병원을 오가며 시어머니를 돌봤죠. 죽을 끓이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침대 시트를 갈았어요. 어머님, 입 벌려보세요. 아, 정숙 씨는 린을 바라봤어요. 말은 못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린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린이 병실을 청소하다가 정숙 씨의 가방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이 나왔습니다. 린은 수첩을 펼쳐보았어요. 그건 정숙 씨의 일기장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는 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 결혼식 날. 베트남에서 온 저 아이를 보니 마음이 복잡하다. 예쁘고 착해 보이지만 내 아들을 빼앗긴 것 같아 속상하다. 다음 페이지. 며느리가 김치를 담갔다. 맛은 괜찮았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왜 그럴까? 내가 이상한 건가? 또 다음 페이지.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만들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다. 고마우면서도 왜 이렇게 미울까? 아들이 저 아이만 챙기는 게 싫다. 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수첩을 적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다. 사실 난 외로웠던 것 같다. 남편이 죽고 아들마저 결혼하니 버려진 기분이었다. 며느리가 밉다기보다 내 자리를 빼앗긴 것 같아 무서웠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린은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도 아팠구나. 린은 수첩을 들고 병실로 돌아갔어요.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님, 린이 수첩을 펼쳐 보였어요. 정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읽었어요. 미안해요. 몰래 봐서요.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말은 못했지만 그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린은 정숙 씨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도 미안해요. 저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님도 외로우셨구나요. 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힘겹게요. 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은 저를 미워한 게 아니라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웠던 거죠?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린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죠.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린은 매일 병원에 가서 정숙 씨를 돌봤어요. 죽을 끓이고
책을 읽어드리고 함께 재활 운동을 했죠. 정숙 씨는 여전히 말을 못했지만 린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린은 정숙 씨에게 베트남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정숙 씨가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는 계속 불렀습니다. 어머님, 이 노래는 엄마가 저한테 불러주시던 거예요. 제목은 엄마의 마음이에요. 정숙 씨는 린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석 달 후 정숙 씨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말은 이거였죠. 기나. 린은 눈물을 흘리며 정숙 씨를 안았어요. 네, 어머님. 안에.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괜찮아요. 정숙 씨가 퇴원한 건 반년 후였어요. 린과 민수는 정숙 씨를 집으로 모셔왔고 작은 환영 파티를 열었죠. 어머님, 제가 갈비찜 만들었어요. 이번엔 양조간장 썼어요. 정숙 씨가 웃었어요. 진짜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 리나. 정말 고마워.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린이 만든 갈비찜을 먹으며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맛있다. 우리 며느리 손맛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린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요. 그날 밤, 린은 베트남에 계신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화면 속 엄마도 웃고 있었어요. 린은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따뜻한 손이 내밀어졌고 그 손을 잡은 순간 모든 게 변했어요. 정숙 씨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마 책을 읽고 계시겠죠. 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가 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 내 엄마가 나한테 주신 거야. 이제 내가 가져. 상자 안에는 오래된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너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아니, 딸이니까. 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이후 린은 그 반지를 평생 끼고 다녔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미웠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